최근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늘고 투자가 쉬워졌는데요.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 해외 주식 또 가상자산 등 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은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수익의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전문가 우리은행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리 차장입니다. 오늘 왜 국세 언니라는 말씀 안 하세요? 네, 좀 부끄러워서 안 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네, 국세 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6월 달까지 해외 주식 관련된 거는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이제 돈은 다 세금 다 냈잖아요, 네. 다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메일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해외 계좌 있는 사람들 신고하라고 메일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국세청에서.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6월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해외 금융 계좌 이 제목에서부터 어떤 걸 신고해야 되는지 이제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해외 자산이 아니라 금융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한 계좌 연도가 각 월의 말에 5억이 넘는 분들은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해외 금융 계좌는요, 해외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런 경우와 관련이 좀 다른데요. 바로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증권, 보험, 그리고 파생상품, 가상자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가상자산 이런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짚어드리면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계좌에 신고할 때 대상이 되고요. 네, 저희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업비트라든지 그 빗썸 이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국내 본점과 사무소를 두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해외 계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살지 않았었으면 계좌를 틀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럼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남겨둔 돈이 5억이 넘으면 신고를 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 계좌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아니면 국내에서 외국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립된 경우가 있고요. 또 해외 직접 가서 계좌 개설을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에 계속 자산이 쌓이는 경우,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경우 쌓인 경우 5억이 될 수 있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외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여로 받아서 해외 본점 법인으로부터 해외 계좌에 파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주식이 이제 수년간 증가하면서 가치가 5억이 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모두 그 계좌 잔액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자산 신고 기간인데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신 분들 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거다. 네. 아니면 5억의 잔액이 이게 원화로 환산되는 건데 이 매달 말일 기준으로 기준 환율, 재전 확률을 적용해서 원화 환산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화로 5억을 넘는 걸 모르다가 미신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한 달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 과태료에 대해서 경감을 해줍니다. 최대 90%까지 경감을 해주고요. 2년 안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30%까지도 경감이 됩니다. 이 과태료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10억까지 그리고 10% 보고 금액의 10%까지 그 과태료를 부과되고요. 이 과태료는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신고하신 분들은 난 보고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2023년도에 또 매월 말 기준으로 5억이 넘는 분들은 또 의무를 이행하셔야만 이 과태료 부과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매년 신고를 안 해서 10년이 지나면 100% 다 뺏어가요? 과태료에도 제척 기간이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만 제척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척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지금 타 기관에 의해서 고액 외환이 나간 경우라든지 아니면 외환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분석해서 과태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 5년간 신고자 그리고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하신 분들 그리고 고액 외환 자금이 나가신 분들 14,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누락하신 분들은 이번 달 안에 신고를 하시면 90% 과태료 경감 기준에 해당이 되시니까요. 신고를 놓치신 분들의 경우에도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월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월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아무 날 한 번이라도 걸리면 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월 말에만 이렇게 좀 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기준은 월 말이 맞습니다.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연도에 매월 말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자에 혹시 장이 없거나 쉬는 경우에도 직전 일로 평가를 해서 매월 말일을 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거를 매월 말마다 뭐 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월 말 기준 중에 한 번이라도 5억이 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에 있는 그 계좌를 전부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거를 반대 국가에 있는 네. 국세청이 우리나라 국세청한테 알려주나요? 네, 정보 교환 국가 간의 정보 교환 협정도 있어서 금액이 해당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이신 분들, 고액인 경우에는 50억이 초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도 명단이 국세청끼리 교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금액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신고를 하시는 것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그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돼요? 아니면 각각 네. 신고를 해야 돼요? 그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눌 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경우,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에 공동으로 계좌를 신고를 전부 다 이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내분의 경우에는 남편과 공동 계좌 이외에 다른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남편이 공동으로 신고를 전부 이행하는 그 관련인 명세에 모두 다 포함이 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아내도 공동 계좌를 갖고 있고 별도의 계좌도 갖고 있으면서 이 둘을 합해서 5억이 넘는다 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경우에도 모든 계좌를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공동 계좌에 50%씩 있다고 할 때 50% 지분만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좌를 신고하고 공동 명의자, 공동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계좌 같은 경우도 신고 또 면제를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 신고 의무를 모두 다 이행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신고 의무 대상자는 저희 내국인하고 그 법인이에요. 개인과 법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개인의 중에서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어떤 경우에 없냐? 신고 대상 말일,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10년 동안 국내에 5년 이하에 체류하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해외 영주권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작년에 24년 기준으로 183일 이하로 국내에 체류하실 경우에는 2023년도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또 면제되시는 거죠. 또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 간 협력된 기관의 경우에도 법인 밈에도 신고 의무가 또 면제되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제 부부가 공동 계좌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몫까지 전부 신고하고 아내가 별도의 신고하실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관련자로 명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서서 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요거 신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제 기억에 지난 연말에 그 증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네. 그냥 아예 계산해주고 신고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맞습니다. 해줬어요. 네네. 예. 근데 증권사에 이거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희 그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네. 해외 계좌로 갖고 있는 거 예. 그리고 또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증권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 해상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차감하기 때문에 연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 이익이 발생한 분들에게 안내문을 다 보내서 맞아요. 예.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네. 네, 이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이제 재반 필요 경비랑 공제 금액 250만 원을 차감해서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도 귀속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국내 주식 요즘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국내 주식도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은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원칙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익이 난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시장,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은 종목당 50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년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직전 연도 과세 연도라고 해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23년도, 그러니까 12월 말에 내가 종목당 50억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또 소액주주인데도 장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외 시간에.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때 발생했던 이익이랑 해외 주식에 발생했던 이익이 같이 있다면 다음에 5월에 이제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은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서 대주주가 아닌 분들이 장내에서 거래하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면 세금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그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그렇죠. 붙습니다. 예.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지금 코스피 경우에는 0%로 떨어지고 농어촌 특별세가 0.15% 붙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가 증권거래세는 0.15%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것마저도 더 줄여야 된다, 아니면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라든지 거래세를 없애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 그 해외 계좌 말씀하실 때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어떤 주식 계좌를 외국에서 만들어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원래 법대로 하면 외국에서 매매를 한 것도 내가 다 보고를 해서 세금을 다 250만 원 그 제한 네, 넘어가는 거 맞습니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 그 해외 계좌 신고하시는 대상과 좀 다르게 거주자, 비거주자로 소득세는 판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1년에 이제 저희가 그 과세 기간 안에 183일 이상 거주자이신 분들은 국내 국외 소득을 모두 합산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도 그 상황과 동일한 선에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계좌 신고를 안 하시면 그때 주식을 양도한 것이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보고 의무가 과거에는 20억이었는데 네. 그 대상이 10억까지 내려왔고요. 이제는 5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전부 신고하는 날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금융소득 주식을 양도하고 그 이익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 보고 의무를 두고 있고요. 이 보고 의무를 하실 때는 뭐 신고서 이런 거 제출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계좌 번호, 그리고 인적사항 이런 것들만 이제 서식에 맞춰서 제출을 하면 돼요. 사실 이거는 국가가 해외 소득을 포착하기 위해서 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안 한다고 해서 가산세는 없지만 그래서 과태료 항목으로 있는 겁니다. 네. 상속할 때 밖에 있어서 안 내려고 신고 안 하는 거 말고는 그러면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돈이 많지만 않으면. 그리고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네. 180일 이상 해외로 나가서 비거주자가 된 다음에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 과태료라는 부분이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저희가 비거주자의 형식으로 외국에 나가 있으면 피할 수 있지만 결국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네요. 네. 이 조삼모사일 수는 있는데 왜 그 해외 주식할 때 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결국에는 손실이 나면 이거 상계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손실이 나는 종목 있으면 연말에 팔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사실 내년에 다시 사더라도 뭐 이게 조삼모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팁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세 방식 중에서 네. 실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해외 주식이 지금 하락했을 경우에 우리는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매도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절세 전략으로 이것을 12월에 양도하는 것은 거래세를 좀 내더라도 실현을 시켜서 실현된 이익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때도 중요한 것은 국내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랑은 상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주식하고 상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주주인 경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계도 되는 거예요, 대주주는? 네, 대주주인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정 신고 기간에만 상계가 되고요. 예정 신고는 또 별도로는 해주셔야 돼요. 이익이 났을 때는. 세무사님이랑 해야 되겠네요. 일단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 가상자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네. 가상자산도
세금 내야 된다면서요. 지금 법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실 가상자산의 차익에 대해서 법인은 이미도 내고 있어요.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 전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법인세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법인은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증여와 상속은 과세가 되지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2년 유예해서 27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 항목으로 과세가 될 거고요. 그 세율은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20%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유예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열심히 매매해야겠네요. 절세 팁이잖아요. 이거 지금 유예 맞습니다. 중이니까. 지금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 앞서서 그 확정 신고,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할 때 네. 이제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면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될 때 이거 네. 상계처리 말씀 주셨는데 확정 신고를 통해서 절세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해외 주식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또 국내 주식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반기마다 2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신고하는 게 어려우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개월 안에 신고를 하고요. 예정 신고를 해서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소액주주더라도 장외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세금을 냈는데 해외 주식을 12월에 손실난 부분을 실현시켜서 이제 손실이 확정됐어요. 그럼 다음해 5월에 이익이 난 그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해외 주식 이익을 상계하면 그 손실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낸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기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 250만 원 기본 공제 한 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과 상계된다고 해서 신고를 예정 신고 안 해버리면 그 예정 신고에 대한 그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 다음에 5월에 상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세금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세금이 있어야 뭘 상계 처리를 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대주주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대주주랑 소액주주도 장외에서 팔아서 장외에서 세금 낸 게 그렇습니다. 있다면? 네, 장에서 팔아서 양도된 게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비상장 주식도 많이 거래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비상장 주식 경우에는 KOTC에서 정하는 또 중견 중소기업 제외하고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계 가능한 거죠. 그럼 비상장 주식 매매에서 거기서 네. 발생한 세금 부분들은 맞습니다. 충분히 해외 상계, 주식에서 네. 손실이 나면은 상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장 내에서 하는 것은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